바람 소리가 들릴 듯 조용한 새벽이면 호수는 날개옷을 풀어헤치며 승천이라도 하는 양 운무가 되어 하늘로 오릅니다. 낮 동안 데워진 호수와 밤사이 차가워진 대기, 그 사이 일어나는 열의 이동이라지만 호수를 바라보면 그저 신비로워 자연이 만들어낸 장관에 감탄할 뿐입니다. 새벽 미명에 대청호가 부스스 깨어나면 물오리떼가 이른 아침 식사를 나서며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연은 예술과 같아서 보는 이마다 그 느낌도 다르다는데요. 그래서인지 대청호를 보면 참 다양한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고요해 모든 것이 정지된 듯 보이지만 사실 단 한순간도 같은 풍경은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은 그래서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로운데요. 이렇게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대청호. 사람도 그 풍경의 일부가 되기에 족합니다. 대청호에 봄이 오면 가장 먼저 벚꽃이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청호를 향하는 길은 어느 방향에서 오든 꽃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에도 산에도 온통 꽃물이 드는 계절이면 만발한 벚꽃 터널 아래로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발그레 꽃물이 드는 대청호의 봄 풍경. 이만한 멋이 또 있을까요? 점점 햇빛이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면 대청호의 역할이 눈부십니다. 호수의 물이 뜨거운 대지를 식혀주는 걸까요?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청량한 공기는 물론 나무가 들이운 초록 그늘은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피서지가 되어줍니다. 그렇게 사계절 어느 때고 찾아가도 휴식이 되어주는 대청호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닌 사람들,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청호는 대전, 충남북, 청주 이 주변에 커다란 정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 와도 호수가 있고 숲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데크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공간으로 즐길 수 있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다 보니 변화도 생기고 이미 이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들에겐 대청호는 묵묵히 함께 걷는 오랜 친구 같은 길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길은 어디든 있겠지만 걷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 편해지는 길은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듯 빚어낸 풍경. 보는 이의 마음도 풍경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풍경 하나만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이끌리듯 대청호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자연을 찾는 그 이론들 중에 이 바이오필리아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필리아 이론은 우리 인간의 진화와 이제 연결된 그런 그 자유 선호 사상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 고생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얘기가 우리 인간의 역사는 뭐 600만 년 전, 700만 년 전 이때부터 숲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숲에서 나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불과 10,000년 전 또는 짧게는 5,000년 전 이것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인간의 역사, 정말 인간 역사의 99.999%는 자연과 숲과 함께한 역사다. 이 대청호를 찾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겠죠.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한가롭고 또 아름답고 이런 그 자연을 찾으려는 성향들, 이러한 이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청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대청호를 찾는 이유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거기 가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또 이 마음이 좀 행복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현대인들의 삶은 아까 그 바이오필리아라는 그런 그 우리 인간의 특성을 발현하기도 하지만 또 너무 복잡한 그런 그 이 사회, 또 이 짜여진 틀에서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또 나만의 프라이버시, 또 자연과의 조화로운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청호를 찾음으로써 해소가 되고 또 건강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뭐 그런 그 이유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꽃을 피우고 생명을 이어가는 자연에서 더없이 편안함을 느껴왔던 이유,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댐의 수문을 산책로로 삼고 호수를 조망하며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물문화관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2004년 전시관을 겸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나들이 명소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이 되어주는 대청호는 인기가 많습니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공간 대청호. 이 대청호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대전과 청주 사이 행정구역을 나누던 큰 강인 금강을 막아 세운 댐. 그래서 이름도 한자씩 따서 대청댐이 되었습니다. 1975년 3월부터 6년간에 걸쳐 완성된 대청댐은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와 맞물려 건설되었습니다. 공장을 돌릴 전력과 공업 용수, 인구 집중 현상에 의한 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청댐 건설은 꼭 해야만 했던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었던 것. 도시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금광 수위 조절을 위해 중부권 최대 인공호인 대청호가 탄생되었습니다. 대전, 청주, 충북을 아우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인공호수입니다. 대청댐이 건설됨으로써 대전은 식수 공급 체계가 바뀌었고 산업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어 거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수용량 14억 9천만 톤으로 한 해 대전을 비롯한 11개 지자체에 50만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하고 연평균 25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등 다목적 댐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청댐이 만들어지면서 변한 것이 또 있습니다. 대청호의 탄생으로
도시는 식수원과 발전의 원동력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 바로 수몰 이재민이 있습니다. 수몰 지역 4,075세대 2만 6천 명이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전히 고향을 찾고 떠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모두가 떠날 때 땅을 버리고 어디를 가냐며 고집스레 물에 잠기지 않은 작은 땅이라도 지켜가신 부모님. 그분들이 오랜 세월 매만 좋은 밭은 배를 타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이경순 씨는 때때로 부모님의 밭을 찾아가곤 합니다. 살던 집도 농사짓던 논밭도 이제는 호수가 되었고 조그만 산은 섬이 된 고향. 그때의 풍경도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매번 다시 찾아오게 된다네요. 제가 태어난 곳은 행정지명으로는 충남 대덕군 동면 내탐리 90번지에 살았어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산 밑에 마을이 7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5분 거리에 금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강에서 친구들과 다슬기 잡고 조기 잡고 그렇게 정말 즐겁게 살았던 어릴 적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금강 위쪽에 내탑 수영장이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죠. 피서 와서 연예인들이 공연을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수영장이었어요. 호수가 그냥 저는 고향 자체죠. 호수를 바라보면 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전 마을이며 신장로며 학교며 그런 모습이지 물로 보이지가 않아요. 고향이 그냥 호수 자체이고 그냥 호수를 바라보면 뭐 아릿한 통증 같은 거?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편안하면서도 물을 바라보면 편안하면서도 그런 거 뭐 엉뚱한 물을 다 빼내면 다시 예전의 고향이 올 것 같은 그런 엉뚱한 상상? 그런 게 있어요. 스물민만이 아는 그런 스물민이시면 공감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시 그 길을 걸어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젠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도 그곳에 없는데 왠지 고향은 호수 위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잃어버린 시간을 추억해 봅니다. 물이 차올라 논밭이 사라지면서 아름다운 호숫가 마을이 된 고향. 그곳엔 여전히 고향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사를 천직으로 살던 농부 정금열 씨. 대대로 일궈왔던 너른 땅이 물에 잠겨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고기 잡는 어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시골 마을, 사실 우리 마을이 이 행정상으로는 대전시지만 사실 이 생활하는 건 시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옛날 시골이나. 이 마을에 와서 보면은 참 공기도 좋고, 처음에 이게 담수가 80년도에 됐거든요. 1980년도에. 그 전에는 네탑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이 물가를 떠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거주하게 된 거예요.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됐는데 한 4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걸 손을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직업을 놓지 못하고 여태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고향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은 거겠죠. 우리 대청호에는요, 모래무지, 메기, 빠가, 붕어, 잉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밤에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물을 밤에 치고 새벽에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배를 타고 딱 나가면은 그 물안개에 끼어 있는 그걸 봤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진짜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세상이 내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고향 품에서 세상을 내 것처럼 느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농부로 태어났지만 어부로 살기로 마음먹을 만큼 태어난 고향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선잠을 떨치고 나와 그물을 거두며 그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여기는 어부. 대청호의 풍경과 무척 닮았습니다. 호수는 참 다양한 표정을 보여줍니다. 잔잔한 평온을 주는가 하면 물가에 쉬는 배처럼 한가로이 휴식이 되어주기도 하죠. 때론 은사시 나무를 흔들어대는 바람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꾸밈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호수 앞에서 누군들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풍경에 담긴 정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공감을 하게 되어서 그런지 대청호에 이끌리듯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호수를 정원 삼아 사시사철 꽃을 가꾸는 신봉균, 이영화 부부입니다. 곁순을 잘라줬어야 되는데. 잘라주지 않았어요 그때? 아니 너무 잘라줬잖아. 아니 이번에 제대로 못 자른 거야. 그래서 다 잘라야 돼 그럼. 그래서 많이 우거졌어. 아, 그러네. 그래서 지 무게를 지가 견디질 못해. 우리 여기 온 지가 15년 넘었어, 그죠?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됐어요? 예. 아, 여기 와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너무 아름다운 것 다 같다. 당신 덕이다. 정말 아,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처음에 그러니까 그 IMF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뭐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 상처들을 많이 받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이 대전 집에 내려왔다가 친구 따라서 여기를 찾아내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가 막힌 곳을 찾았다. 그래서 그 뒤에 함께 내려왔는데 이 호수의 물결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상처받았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위안받는 것 같은, 첫눈에 반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었죠. 대청호와의 만남이라는 게. 아침에 커튼을 젖히면서 이렇게 보는 호수의 모습은 항상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감사하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해요. 그런 감동들이 이렇게 희열을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봄날이라든가 이렇게 겨울에도 좀 따뜻한 날은 물빛이 이렇게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햇볕이 반사되는 거를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윤슬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그것들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이 온통 물 위에 다 쏟아져 내렸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걸 시로 옮기고 싶다 하는 충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문학은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었긴 해요. 그것에 대한 열망을 놓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생활이 그렇게 저를 편하게 놔두지를 못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34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것은 느꼈어요. 그러다가 퇴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 내려오면서 시를 다시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살면서 누군가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는 것, 감사하게 느끼는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저한테 나누는 방법이 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그 감사함 이런 걸 나누는 그 방법이 시였던 것 같고, 시가 그 이상의 것이기를 더 욕심내고 싶지는 않아요. 자연과 시에 대한 시인의 겸손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시에도 아픔은 있다. 호수가 보이는 우리 집 야생화들이 계절마다 얼굴을 바꾼다. 우는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저절로 시가 나오겠네요. 그 말을 꼭 입장료처럼 던지고 간다. 시에도 아픔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른다. 새들이 지저김에도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규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모른다. 서로에게 반하고 적응해 살다 보니 소중해진 부부의 인연처럼 대청호의 자연이 편해지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대청호와 부부의 모습이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시인에게 뮤즈의 역할을 한 호수가 또 다른 영감의 매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소담한 화단에 알록달록 꽃을 피우는 마당. 송영호 화백의 울타리안은 군더더기 없이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화가의 감성은 그림에도 그대로 담깁니다. 풍경과는 또 다른 대청호가 여기 있는데요. 오로지 대청호를 그려가는 화가의 시선이 참 따뜻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림만 있는 삶은 자칫 단출해 보이지만 화가가 그려낸 대청호는 너무도 다채롭습니다. 화가가 대청호에 이렇게 집중하고 열정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청호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대청호를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가지고 늘 마음속에 대청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대청호를 보게 되면은 이상한 영감이 떠올라. 아침에 부시시 눈을 뜨고서 일어나 보면은 대청호가 오늘은 어떨라나 궁금해요. 물안개가 척하니 필 때도 있고 오늘같이 맑은 날도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호수 한날 한시 같은 시간 볼 때마다 다 틀려. 대청호의 풍경들이 어떻게 나올런지 저도 궁금해요. 그냥 녹아드는 거지. 자연 속으로. 나 또한 자연이니까. 오늘도 화가는 자연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전과는 다른 오늘만의 소소한 작은 변화까지 알아채고 순간의 감성을 감동으로 만드는 화가의 산책길. 그렇게 대청호의 모든 아침이 화가에게는 예술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산책길의 끝은 호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대청호의 풍경이야말로 화가에게는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풍경. 자연이 만든 위대한 예술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매일매일 자연이 만들어내는 작품 앞에 서면 자연을 위대한 예술가라 칭하는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살아있는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조화는 표현하고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에 의해 글과 그림 등 수많은 예술로 탄생합니다. 대청호는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곳이 맞나 봅니다. 대청호에 나가면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는 사람. 쉼없이 변화하는 대청호에서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누르고 있는 백송 이일재 작가입니다. 오늘도 대청호 곳곳을 누비며 피사체로 담고 있는데요. 그에게 대청호는 어떤 곳일까요? 뭐 대청호를 찍어온 지는 오래됐지요. 대개는 오래됐는데 이제 대청호를 전적으로 찍게 된 것은 거의 한 10년 좀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계절에 따라서 안 이쁜 계절은 없어요. 봄은 그 연녹색이 피어가지고 봄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또 여름대로 또 뭐 진녹이 있고 또 가을은 단풍이 또 아름답고 겨울은 설경이 아름답고 사계절 중에 아름답지 않은 곳은 없어요. 다 아름답지. 대청호에 뭐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하면은 뭐 슬픈 연가를 주로 항상 아침마다 나가기 때문에 그 슬픈 연가의 안개 낀 모습이라든가 아침에 새벽에 그 맑은 호수에 그 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가장 인상적이죠. 그게. 대청호의 백미로 꼽히는 새벽 안개가 오르는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신선의 세계로 만들어 절로 사진기를 들게 만듭니다. 그냥 걸어도 아름다운 대청호는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출사지인데요. 눈에 호수를 담으면 마음도 그 풍경을 닮아가는 걸까요? 목적도 잊은 채 경치에 빠져 잠시 소녀가 되어봅니다. 이곳은 늘 올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혹시 저기 이혜인 수녀님이 그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 배경지가 아닐까 할 정도로 항상 어떠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늘 반기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늘 자주 나오는 편인데 여러 계절 중에서도 특히 이 계절쯤 나오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같이 그림 그리시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나왔는데 정말 참 좋았어요. 이 가을 이 분위기. 예전에 그 선인들이 자연에서 논일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희도 작품과 함께 논일러 대청호에 나왔습니다. 사실 아무 가까워서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길인데 와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보물 같은 곳을 우리가 몰랐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나무들, 이렇게 보이는 물빛들, 소리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에 그릴 때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 있었어요. 예술의 원천인 대청호지만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자연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청호에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000년대 전부터 이 인간이 숲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건강 이 효과가 있는가, 특히 이제 생리적으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이런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돼 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부터 정말 이런 숲을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으로 쓰기 위해서 정책도 이런 쪽으로 이제 변환시키고 또 많은 뭐 치유의 숲이라든지 또 산림치유 지도사 이런 분들은 이제 양성해서 정말 우리 숲을 국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이 넘치는 그런 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숲과 또 자연을 찾아서 이 건강에 치유 도움이 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뭐 과거에 결핵을 예를 들면
결핵약이 이제 그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숲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결핵을 치유하는 그런 그 요양원이 숲속에 많이 또 자연 속에 많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이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응급 환자라든지 수술하는 환자들은 시내 병원에서 하고 요양할 때는 자연을 찾아서 이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그 요양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그 시행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제 주로 이제 숲을 활용한 자연 치유 요법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림 테라피 기지라든지 또 산림 테라피 로드 이런 물론 뭐 민간 기구에서 이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이 치유 자연 치유 지역이지만 이런 그 자연 치유 지역을 만들어서 이제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받고 또 지역 주민들은 이제 이 기지를 중심으로 또 이 테라피 로드를 중심으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숙박과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도시와 그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치유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수행되고 있고 또 제공되고 있는 사례들이 이제 일본에서는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청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그 환경들이 우리 국민들 또 특히나 이제 그 도심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 유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유지해도 좋지만 그런 그 전망이라든지 또는 뭐 이 운동 프로그램, 명상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자연의 요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요소들이 그런 그 건강 목적에 맞도록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 시설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 체계적으로 정말 그 효과적인 건강 효과를 대청호에서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과 휴식을 위해 대청호를 걷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청호 500리길은 어느덧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었고 그 길을 걷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서로에게 다가가면서도 편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 데크길을 만든 것입니다. 대전은 광역시이지만 그 의외로 관광과 관련된 생태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에는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는데요. 단순하게 자연 생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대청 500리 걷기 축제라든가 이연동, 직동, 추동, 신성동에 생태 습지가 있으며 이런 생태 자원의 인문학적 이야기를 얹혀서 대청에서 즐기는 예술가의 산책이라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그 관광객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보행 데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전망 데크를 만든다거나 걷다 이제 피곤하시거나 이제 목이 마를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수도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는 부분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케팅 공사에서는 대청호 500리길 그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동에 대청호 탐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청 오시는 분들 중에 안내가 필요하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대청호 추동 탐방 지원센터로 오시면은 편안하게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청호를 찾아온 외국인들은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생태 체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인데요. 프로그램 중 특히 내륙의 바다에서 즐기는 예술가와의 산책은 매회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들은 과연 대청호를 어떻게 느낄까요? We are really like a Daejeon Lake because it's pretty out of the city and it's quiet and it's so clean and also the air is so clean too. When we walk in a railway surround the lake, it was very quiet, like I said, and also very calm and very beautiful. And then I also recognized there's many of maple trees, yeah, and also many
variety trees over there, which is make it very harmony, yeah, and nice. 대청호 둘레길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호수의 색이 달라 보입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 때문일까요? 색이 더 선명해지고 진해지는데요. 이 싱그러움을 벗삼아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 때문에 물이 바뀌면서 덩달아 바빠지는 새들이 우리 마음에만 안쓰러울 뿐 정작 그들은 신나는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수와 생명들이 서로에게 기대어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가는 곳, 대청호 500리길입니다. 호수를 따라 걷다 보면 다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둘레길. 자그마치 500리나 되는 대청호 둘레길을 걸어온 김재식 씨를 만나봅니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게 걷는 운치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걷다 보니까 한 서너 바퀴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대청호를 한번 걸어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힐링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걷는 것이 건강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건 운동을 하는데 운동 중에서는 걷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걷다 보면 자연이 맑은 바람, 그다음에 좋은 환경, 이 댐이 주는, 다목적 댐이 주는 우리 휴게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데요. 걷는 것과 동시에 맑은 공기와 자기 나름대로의 취미생활, 자연을 벗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청호 500리길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청호를 걸으며 그대 함께 걸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고 싶어요. 대청호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니 대청호의 진면목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순간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대청호를 걸으며 그대 함께 걸으며 오늘도 나는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봄에 왔을 때는 정말 꽃 피는, 그리고 버드나무가 또 많잖아요. 버드나무에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들, 삶이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 또 여름에 오면은 또 여기가 또 비서지도 되니까, 그리고 또 가을은 또 가을내류의 느낌. 뭐 계절마다의 그런 느낌이 다 다르고 아름다운 그런 색깔을 갖고 있어서 뭐 계절을 다 언제 오든 즐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이런 곳에서 한번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그런 노래입니다. 구불구불 저절로 내어진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우리네 인생을 닮은 대청호 500리길입니다. 바람 따라 물그림자 일렁이는 대청호수는 이미 수많은 삶을 지탱하는 생명수이자 생명의 보금자리로
그저 그 자체로 이미 아름다운 것을 어찌 넋을 잃고 바라보아도 좋을 이 황홀함까지 가졌을까요? 계곡 속에 숨은 얘기들을 우리 함께 만들어요. 대청호를 걸으며 그대 함께 걸으며 언제나 찾아가면 그곳에 있을 대청호. 우리에겐 이렇게나 소중한 대청호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이 순간이 그대와 행복합니다. 내가 대청호의 그 위안을 받았던 것만큼 다른 분들도 와서 같은 위안을 받았으면 그런 감자함 때문에 대청호가 훼손되지 않고 이대로 아름답게 계속 보존돼 갔으면 좋겠다. 대청호는 해가 다르게 이뻐지죠.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뭐 이면의 아픔을 떠나서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켜줘야겠죠. 대청호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보고 살자. 대청호